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연구재단 대학지원 2팀장 강병욱입니다. 앞서 이번 지역혁신사업 기본계획에 대한 설명이 있었고요. 저는 사업 신청 서식에 대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신청 시 제출하셔야 되는 서류와 일정인데요. 사업 신청은 예비 접수와 본 접수로 진행이 됩니다. 예비 접수는 사업 신청 의향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사업 신청 의향서는 전자공문으로 한국연구재단에 제출해 주시면 되고요. 4월 27일까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업 신청 의향서를 기한 내에 제출한 경우에만 본 신청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본 신청은 시 제출해야 될 서류는 사업계획서와 그 다음에 부정비리사항 확인서, 중심대항만 제출하는 거고요.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제공 활용 동의서를 제출하시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출하는 방법은 전자공문으로 연구재단에 보내시고 그 다음에 온라인으로 시스템 접수하는 게 있습니다. 시스템 접수는 5월 25일부터 시스템 오픈을 하고 그 다음에 6월 5일까지 6월 5일 날 마감하는 것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6월 5일까지 마감한 서류를 총 재본하셔가지고 오프라인으로 제출하는 것은 6월 9일까지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방금 말씀드렸던 지역혁신 지원 사업에 예비 신청할 때 제출하시는 사업 신청 의향서입니다. 의향서는 간단합니다. 한 장이고요. 지자체의 장과 총괄대학의 장이 날인하셔가지고 본 사업에 신청할 의향이 있다라고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사업 총괄 책임자가 원래는 총괄운영센터의 센터장이 되셔야 되는데 아직 임명이 안 되셨을 가능성이 많고요. 그러면 이번 계획서 작성을 총괄하는 총괄 책임자의 관련된 사항을 적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출과 관련된 사항을 제일 앞에 있습니다. 오프라인으로 제출하실 때에는 15부를 제본해서 제출하셔야 되고요. 이럴 때 모든 서류를 USB 하나에 담아서 한글 파일을 포함해서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계획서에는 분량 제한도 있습니다. 본문은 200쪽, 첨부는 150쪽, 증빙자료 200쪽 이내에 증빙 제한이 있고요. 그 다음에 본문에 보시면 제출 증빙 자료와 그 다음에 보관 증빙 자료가 있는데요. 제출 증빙 자료는 또 구별이 되어 있습니다. 필수 증빙 자료가 있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증빙을 하셔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필수 증빙 이외에 플랫폼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증빙이 필요하다고 하신 것은 자율적으로 증빙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관 증빙 자료는 내실 필요는 없고 나중에 요구가 있을 때 제출하실 수 있도록 자체적으로 보관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업계획서 작성 요령입니다. 본문에 보시면 평가 방향, 작성 방법, 첨부 자료, 증빙 자료 이런 것이 기재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실제 계획서를 작성하실 때 이것은 삭제하고 작성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업 신청서의 제일 앞 표지입니다. 이것은 실제 본 계획서를 제출하실 때의 내용인데요. 이때의 사업 총괄 책임자는 총괄 운영 센터장으로 기재해 주시고요. 임명 예정이어도 괜찮습니다. 사업 총괄 운영 센터의 센터장을 기재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 밑에는 지역협업위원회 위원장과 위원장 명의로 날인하셔가지고 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뒤에는 지역협업위원회 모든 위원들이 같이 날인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구분란에는 대학이면 대학, 지역혁신기관이면 지역혁신기관으로 기재하시고 소속기관 명에는 원소속기관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위원장은 앞에 날인하셨고 여기 위원들은 이 뒷장에 날인을 하시면 됩니다. 사업 개요 부분입니다. 제일 위에 플랫폼 이런 것은 그냥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사업비 부분인데요. 사업비는 국고의 경우에는 지금 2020년과 그 이후에 2024년까지의 금액은 동일하게 기재를 해주시면 되고요. 지방비는 총 사업비의 30% 이상을 대응자금으로 지원을 하셔야 되는데요.
국고의 30%가 아니라 총 사업비의 30% 이상이다라는 것을 주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사업 목표에 대한 평가 방향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역 현황을 체계적이고 그리고 정밀하게 분석하였는지가 첫 번째 평가 방향입니다. 그리고 대학과 지역의 연계 현황을 체계적이고 정밀하게 분석하였는지에 대해서도 평가가 진행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지역이 설정한 사업 목표가 이런 앞에서 분석한 지역의 현황과 논리적으로 잘 부합되는지도 평가 방향으로 적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플랫폼에서 사업 계획서를 작성하실 때에는요, 사업 목표를 작성하실 때에는 사업을 통해서 달성하고자 하는 비전, 목표, 전략, 그리고 핵심 분야 등을 기재해 주시고요. 필요할 경우에는 그림과 도표를 활용해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필수 증빙이 하나 있습니다. 기본 계획에 따르면 이 사업 계획서는 시도 지역 혁신협의회의 심의를 거친 다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그 지역 혁신협의회 심의를 거쳤다라는 증빙 자료로서 이것을 필수로 뒤에다 첨부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의 현황과 분석에 대한 진단을 기재해 주십시오. 흔히 말하는 수합 분석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다른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요. 그런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우리 지역이 현재 어떤 상황에 있는지 그 분석 결과를 기술해 주시고요. 그리고 대학과 지역의 연과 현황을 분석을 해 주시고, 이것이 지금 분석한 결과와 그리고 사업 목표가 어떠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기술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필수 증빙 자료가 또 하나 있습니다. 지역 현황 분석, 대학과 지역 간 연계 현황을 분석한 결과를 필수 증빙 자료로 준비를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핵심 분야에 대한 평가 방향입니다. 우리 지역에는 이미 여러 가지 지역 발전 계획들이 있습니다. 대학의 중장기 발전 계획이 있고, 지자체의 중장기 발전 계획이 있고, 또 지역 혁신 성장 계획들이 있고, 뭐 이런 여러 가지 계획들이 있는데요. 플랫폼에서 선정한 핵심 분야가 이런 계획 등과 부합하는지에 대해서 평가가 이루어질 예정이고요. 그리고 지역에 여러 현안이 있을 텐데, 여러 현안을 모두 다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선택과 집중해서 최우선 분야를 선정했는지에 대해서도 평가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참여 주체들이 혁신 역량이 발휘될 수 있도록 핵심 분야가 설정되어 있는지도 평가가 될 예정이고요. 그리고 핵심 분야를 설정을 할 때 의견 수렴이 체계적으로 진행되었는지, 그리고 데이터 분석 등이 적정하게 진행되었는지에 대해서 평가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것은 핵심 분야를 기재하는 표입니다. 핵심 분야명을 기재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그것을 담당하는 지자체 부서, 중심대학을 기재해 주시면 되고,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이 핵심 분야가 우리 지역의 발전 계획 중에서 어떤 계획과 관련이 되는지를 관련되는 계획명을 이곳에 적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중장기 발전 계획과의 정합성인데요. 평가 방향에서 말씀드렸던 내용을 이 작성 방법에서 기재를 해 주시면 됩니다. 우리 지역에 있는 여러 가지 발전 계획과 그 다음에 핵심 분야가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지를 기재해 주시면 되고요. 여기서 필수 증빙 자료가 있습니다. 지자체의 중장기 발전 계획 요약본을 준비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지자체의 지역 혁신 성장 계획, 그리고 지역 산업 진흥 계획 요약본을 필수 증빙 자료로서 준비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 플랫폼, 이번 사업에 참여하는 전체 대학의 중장기 발전 계획 요약본도 같이 준비를 해 주시고, 이 필수 증빙 자료는 좀 요약본이기 때문에 보관 증빙 자료로서 이 전체 버전을 같이 준비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핵심 분야 선정 과정에 대한 내용을 기술하는 부분입니다. 우리 핵심 분야 플랫폼에서 핵심 분야를 선정을 할 때
말씀드렸던 대로 데이터 분석을 하고 우선순위를 결정을 해서 어떤 절차를 거쳐서 결정된지 구체적으로 기술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의견 수렴을 제대로 했는지, 그리고 말씀드린 데이터 분석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선정의 근거를 가지고 했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기술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필수 증빙 자료가 또 있습니다. 핵심 분야 도출 및 절차와 관련돼서 분석한 자료 요약본을 필수 증빙으로 제출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분야별 선정 근거에 대한 근거 자료 요약본도 필수 증빙으로서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요거에 대한 전체 버전은 보관 증빙 자료로서 보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핵심 분야의 주요 내용을 기재하는 부분입니다. 사업 목표가 핵심 분야와 어떠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좀 기술을 해주시고, 또 핵심 분야가 다수의 핵심 분야가 있을 텐데요. 핵심 분야 간 연계가 어떻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어떻게 시너지 효과를 도출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기술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사업 추진 규모 및 체계에 대한 평가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플랫폼에는 필수적으로 조직해야 하는 기구들이 있습니다. 지역협업위원회, 총괄운영센터, 대학교육혁신본부, 분야별 팀 등이 있는데요. 이러한 여러 기구가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구성되었는지에 대해서 평가가 이루어질 거고요. 여러 기구, 과제를 추진하거나 대학교 혁신 과제를 추진할 때 여러 참여 주체가 같이 참여할 텐데요. 참여하는 주체들이 충분한 역량과 의지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또 과제를 추진할 때 참여 주체 간 역할 분담이 타당하고 적합하게 되어 있는지, 그리고 참여 주체 간 조정과 협업이 잘 되고, 그 다음에 시너지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였는지 여부에 대해서 평가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예, 사업 추진 규모 및 체계에 대한 작성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추진 체계도를 그려주십시오. 추진 체계도는 플랫폼의 조직 운영의 거버넌스 체계가 명확하게 잘 드러나도록 작성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조직 간의 연계성, 그리고 하부 조직 간의 유기적 관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제시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업 추진 조직은 필수적으로 조직해야 되는 기구 이외에 플랫폼에서 자율적으로 구성하고자 하는 게 있을 수 있을 텐데요. 그럴 경우에는 자율적으로 기재를 해주시면 되고, 그럴 경우라 하더라도 각 조직 간 시너지 효과가 어떻게 나올 수 있는지에 대한 방안에 대해서도 기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 추진 주체별 역할 분담에 대해서도 기재를 해 주셔야 하는데요. 역할 분담에 대해서 고려를 하실 때, 기재를 하실 때 사업 목표와 핵심 분야와의 관련성을 고려를 해서 역할 분담을 기재해 주시고요. 그리고 어떻게 협업을 할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연계성을 증진시킬 것인지에 대해서도 작성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참여하는 기관들의 역할 분담이 타당하고 적합한지에 대해서 기재를 해 주시고, 그리고 각 참여 주체들이 역량이 있고 추진 의지가 있다라는 것을 기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사업조직 운영 계획 평가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필수 조직의 운영 계획이 적정하게 수립되어 있는지, 그 다음에 지자체가 적극적인 참여 의지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사업 운영의 효율화, 성과 창출의 극대화를 위해서 관련 규정, 재개정을 하였는지 또는 그렇게 계획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기재해 주시면 되고, 그리고 적정한 사무소 공간을 가지고 있는지 또 확보할 계획인지에 대해서도 평가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첫 번째 2-1 조직 운영 관련 규정 재개정 현황인데요. 이것은
사업 추진에 필요한 조직을 운영을 할 텐데 이 운영할 때 관련 규정의 개정이 필요하다면 그 현황과 또 계획을 기술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플랫폼의 경우에는 운영을 위한 규정 개정 계획을 반드시 포함해 주셔야 되는데 이것은 필수 증빙 자료로서 제출해 주십시오. 플랫폼을 어떤 운영을 가지고 어떤 규정을 가지고 운영할 것인지에 대해서 규정안을 필수 증빙 자료로서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추진 주체별 인력 확보 및 운영 계획인데요. 각 단계별, 그 다음에 각 기구별 인력 확보를 어떻게 할 것인지, 어디서 파견을 받고, 얼마나 채용을 하고, 어떻게 인력을 운영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기술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것은 지역협업위원회의 표입니다. 지역협업위원회는 지자체의 장과 그 다음에 총괄대학의 장이 공동으로 위원장이 되고 물론 협의를 통해서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위원들이 있을 텐데요. 이분들에 대해서는 실제 성명까지 그리고 소속에는 원소속 기간을 적어가지고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기재를 해주시고요. 필수 증빙 자료가 하나 있습니다. 협업위원회, 이 지역협업위원회는 협약을 맺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회의 목적, 구성원 간의 협력, 그 다음에 역할 이런 것을 포함을 해서 협약을 맺도록 되어 있는데요. 이 지역협업위원회 구성할 때 맺었던 협약서를 필수 증빙 자료로서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는 총괄운영센터 관련된 정보입니다. 총괄운영센터가 어떻게 구성되었는지에 대한 정보인데요. 제일 위에 센터장이 있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어떠한 인력들이 구성되어 있는지, 소속은 파견되어서 이쪽으로 오신 분이라고 한다면 원소속 기간을 기재해 주시면 되고, 신규 채용 인력이라고 한다면 센터라고 기재를 해주시면 됩니다. 비고의 경우에는 신규 채용이라면 채용 예정이라고 기재를 해주시면 됩니다. 뒤에 표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학교육혁신본부에 대한 구성이 있고 그 다음에 분야별 팀에 대한 인력 구성에 대해서 적어주시면 됩니다. 이 소속과 비고, 직위 이런 것은 같은 원칙에 따라서 기재를 해주시면 되고요. 서식에 보면 밑에 박스가 하나 있습니다. 박스가 있는데 그 박스에는 해당되는 조직, 대학교육혁신본부, 분야별 팀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에 대해서 문장으로 기술을 해 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사무소 공간 확보 계획인데요. 총괄운영센터, 대학교육혁신본부, 분야별 팀 이런 것들이 어디에 사무소를 가질 것이고 어느 정도의 면적을 가질 것인지에 대해서 적어주시면 됩니다. 위치는 어느 대학 안에 또는 무슨 도 청사 안에 위치하겠다 또는 별도 공간이다 이렇게 기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센터장의 역량을 평가하는 부분입니다. 평가 방향을 보시면 총괄운영센터장이 사업 목표, 핵심 분야와 관련해서 리더십, 전문성, 소통 능력, 행정 경험이 있는가에 대해서 평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센터장이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어떠한 권한과 어떠한 위상을 부여할 것이고 그것을 어떻게 제도적으로 지원할 것인지에 대한 제도적 방안에 대해서도 평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하실 때는 평가 방향을 고려하셔서 센터장의 능력이 어떤 능력이 가지고 있는지를 기술해 주시고 그 다음에 센터장의 위상 및 위상에 대해서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 제도적 지원 방안에 대해서 기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표는 사업 참여 주체의 총괄표인데요. 이번 플랫폼, 이번 지역혁신 사업에 참여하는 모든 기관들에 대해서 기재를 해주시면 됩니다. 주요 역할은 사업 목표 그리고 핵심 분야와 관련해서 해당 기관의 역할을 간략하게 기재해 주시면 됩니다. 이것은 대학교육혁신방안 총괄표입니다. 첫 번째 보시면 교육혁신 방향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요. 핵심 분야별로 어떠한 방향의 교육혁신을 취할 것인지에 대한
큰 그림을 그려주시면 됩니다. 이것은 개별 대학 차원에서 기재하는 것이 아니라 플랫폼 전체적인 차원에서 기술하시는데 핵심 분야별로 기술을 해주시면 됩니다. 나중에 뒤에 보면 개별적인 대학에 어떤 방안을 교육혁신 방안을 추진할 것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요. 그것은 교육혁신에 대한 나무에 해당될 것이고, 이 부분은 교육혁신, 이 플랫폼에서 추진하는 교육혁신 방향에 대한 큰 숲을 그린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내용을 기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교육체계 개편 방향에 대한 내용입니다. 핵심 분야별로 그리고 대학별로 어떻게 교육체제를 개편할 것인지에 대해서 기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대학교육혁신 지원 관리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평가 방향인데요. 대학별 교육혁신 방안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의견 수렴을 거쳤고 그것이 얼마나 합리적이고 타당한지에 대해서도 평가가 진행될 예정이고요. 그리고 대학교육혁신 방안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관리 계획이 적정한지에 대해서 평가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예, 작성을 하실 때는 대학교육혁신 방안 마련 절차를 작성을 하실 때에는 실제로 대학교육혁신 방안이 도출되는 과정에서 의견 수렴을 어떻게 거쳤고 그 결과가 어땠는지에 대해서 기술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학내의 다양한 의견 수렴을 어떻게 수렴했는지에 대해서도 기술을 해주십시오. 여기서 필수 증빙 자료가 있습니다. 교육혁신 방안에 대한 대학별 의견 수렴 결과 그리고 합의 결과의 요약본을 필수 증빙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교육혁신 방안에 대한 대학별 의견 수렴 합의 결과 전체본은 보관 증빙으로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대학별 교육혁신 방안 추진 현황 점검과 관리 계획인데요. 이것을 작성하실 때에는 대학교육혁신본부의 역할을 중심으로 해서 교육혁신 방안의 추진 현황에 대해서 어떻게 점검하고 관리할 것인지 구체적인 내용을 기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대학별 교육혁신 추진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평가 방향입니다. 평가 방향은 각 대학에 이미 중장기 발전 계획들이 있을 텐데요. 각 대학의 중장기 발전 계획이 이번 플랫폼에서 설정한 핵심 분야와 서로 정밀하게 연계가 되어 있는지, 그리고 현재의 교육 체계에 대한 현황에 대해서 진단하고 분석을 할 텐데, 그 진단 분석 결과에 부합하는 교육혁신 방안을 수립했는지에 대해서 평가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작성하실 때는요, 2-1번 작성하실 때 대학별 교육체계 분석 진단 결과인데요. 현재 교육체계를 진단 분석한 결과를 기술해 주시고요. 필수 증빙 자료로서 진단 결과 요약본을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전체본은 보관 증빙 자료로서 보관을 해 주시면 됩니다. 2-2 대학별 교육혁신 방안은 표로 되어 있습니다. 대학별로 핵심 분야의 발전을 위해서 과제를 추진할 텐데요. 그것과 핵심 분야와 관련해서 어떠한 교육혁신 방안을 추진할 것인지 표로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예, 핵심 분야별 과제 지원 관리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평가 방향입니다. 지역혁신기관 간 협업 기반 조성 계획이 적정하고 구체적으로 작성되어 있는지, 그리고 플랫폼 차원에서 핵심 분야별 과제를 종합적으로 지원, 관리하는 계획이 적정하고 체계적으로 수립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평가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작성하실 때는 평가 방향을 고려해서 작성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핵심 분야별 과제 추진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평가 방향입니다. 핵심 분야별 과제를 어떻게 구성했는가가 이쪽에서 해당되는 평가 항목일 텐데요. 핵심 분야와 대과제들이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고, 그리고 우선순위를 고려해서 내용과 과제 수가 구성되어 있는지, 그리고 핵심 분야 혁신을 위한 모든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지. 모든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때는 과제에 따라서는 연구개발 단계부터 사업화 단계까지 모든 단계를 포함하는 게 과제가 필요할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과제인 경우에 모든 과제가 다 포함되어 있는지에
같이 평가할 예정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과제를 추진하는 기관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기관인지에 대해서도 평가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4-1 핵심 분야별 추진과제 개요는 표로 정리한 내용입니다. 핵심 분야별로 지자체에서 담당하는 부서가 어디고, 담당하는 중심대학이 어디고, 그 다음에 핵심 분야 안에 어떠한 대과제가 있고, 그 다음에 대과제 안에는 어떤 소과제가 구성되어 있는지, 이런 과제 구성은 서로 정밀하게 연계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평가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핵심 분야별 대과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성하실 때에는 우리 플랫폼에서 설정한 대과제가 핵심 분야와 연계되어 있고, 그리고 우선순위를 따라서 설정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던 대로 핵심 분야 혁신을 위해서 필요한 모든 부분을 포함하였는지 기술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4-3은 대과제별 소과제 현황입니다. 이것은 표로 정리를 했는데요. 대과제별로 과제가 있는데 이것이 단독과제인지 협업과제인지 구별을 해주시고, 주관기관, 협업기관을 기재해 주시는데, 관련 성과지표는 뒤에 보시면 플랫폼에서 제시하는 성과지표가 있습니다. 그 성과지표와 관련되는 내용이라면 이 뒤에 성과지표 명을 여기다가 기재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첨부 자료가 있는데요. 지금 앞에서는 소과제 리스트를 쫙 정리했고, 첨부 자료에서는 소과제의 모든 내용을, 세부적인 내용을 작성해서 소과제별로 한두 장 정도 작성해서 첨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핵심 분야 내 연계 계획인데요. 핵심 분야 발전은 대학 교육 혁신이라는 것과, 그 다음에 핵심 분야 내 과제 추진이라는 것이 두 가지 축으로 운영이 되고, 그 두 가지 축은 서로 별개의 것이 아니라 서로 연계돼서 진행되는 건데요. 그 연계 계획이 구체적이고 적정한지에 대해서 평가가 진행될 예정이고요. 이 평가 방향을 고려해서 작성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업 간 연계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평가 방향입니다. 기존의 플랫폼이 위치한 지역에는 여러 정보와 자원들이 있습니다. 인적 자원, 물적 자원이 있고, 사업 관련된 여러 가지 정보가 있을 텐데 다 산재해 있죠. 이런 산재되어 있는 정보를 어떻게 발굴하고 공유하고 활용할 것인지, 그리고 이것들을 하기 위한 분석을 제대로 했는지에 대해서 평가가 진행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많은 지역혁신 기관, 이 기관 간의 정보 공유 계획이 적정한지에 대해서 평가할 거고요. 그 다음에 대학 관련 정보, 대학 관련 사업 정보가 많이 산재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어떻게 취합해서 데이터베이스해서 효율적으로 관리할 것인지에 대한 것도 평가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지역에서 기존에 많은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과 이번에 지역혁신 사업이 어떻게 연계해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것인지에 대해서 평가를 할 예정입니다. 작성하실 때는요, 6-1번입니다. 지역혁신 기관 간 정보 공유 계획을 작성해 주시는데, 어떻게 지역의 정보를 잘 취합하고 공유해서 시너지 효과를 낼 것인가에 대해서 그 계획을 기술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사업정보 관리체계 구축 계획인데요. 지역에서 진행되고 있는 다양한 사업 정보를 모아서 데이터베이스화해서 어떻게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기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업 간 연계 계획의 내한 내용입니다. 표로 나온 것은 현재의 기존에 하고 있던 사업과, 그 다음에 이번에 지역혁신 사업을 어떻게 연계할 것인지에 대해서 표로 좀 정리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지역혁신 사업에서 해당하는 부분, 대학교육 혁신에 해당하는 과제인지, 그 다음에 핵심 분야 과제 추진에 해당하는 내용인지를 적어주시고,
대학교육 혁신에 해당하는 거라면 방안명을 적어주시고 과제 핵심 과제 추진에 관련되는 내용이라면 과제명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연계 사업명은 기존에 진행되고 있는 타 사업명을 적어주시면 되고, 연계 방안은 그 기존의 이 사업과 이번에 지역혁신 사업이 어떻게 연계할 것인지에 대해서 적어주시면 됩니다. 이것은 첨부 자료로 세부적인 내용을 적도록 되어 있는데요. 뒤에서 첨부 양식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재정투자계획 총괄표입니다. 각 기구별로, 플랫폼 내 각 기구별로 총괄위원회에서 집행하는 예산, 그 다음에 대학교육혁신본부에서 집행하는 예산, 그 다음에 핵심 분야에서 집행할 예산을 좀 표로 정리해 주시면 되는데요. 참고로 여기서 유의하실 부분은 총사업비 기준으로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국고와 지방비가 합쳐진 총사업비 기준으로 예산 5년간의 예산을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예, 재정투자계획 평가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괄운영센터, 대학교육혁신본부, 핵심 분야별 팀 등이 집행하는 예산이 있는데 그 예산 배분이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평가가 이루어질 예정이고요. 그리고 재정의 배분 기준이 명확하고 절차가 체계적인지에 대해서 평가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대응 부담금이 있는데, 대응 부담금이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지에 대해서 평가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필수 증빙 자료가 있습니다. 대응 부담금 지원에 대한 지원 기관의 확약서를 필수 증빙 자료로서 같이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예산 편성 및 집행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평가 방향입니다.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기준이 설정되어 있는지, 그리고 예산 운용 계획에 수립되어 있고 그 계획이 적정한지에 대해서 평가가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항목별, 예산 집행 기구별, 소과제별 예산 집행을 할 텐데 그 예산 집행 계획이 적정한지에 대해서도 평가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작성 방법은 이 평가 방향을 고려하셔서 작성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관 증빙 하나 있는데요. 여기서 플랫폼에서 사용할 예산 편성 및 집행 기준에 대한 계획안, 기준안을 보관 증빙으로서 준비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예산 편성 및 집행 계획에서 1차년도 항목별 집행 계획입니다. 이것은 항목별로 전체 예산을 어떻게 집행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이고요. 여기서 주의할 것은 산출 기초를 작성을 하실 때 집행 기구별로 구체적으로 작성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인건비를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총괄운영센터에서 집행하는 금액, 그리고 대학교육혁신본부에서 집행하는 금액을 분리해서 총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금액은 총사업비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표는 1차년도 핵심 분야 대학교육 혁신에 소요되는 예산 집행 계획입니다. 핵심 분야별로, 그리고 핵심 분야에 따른 대학별로 교육혁신 방안에 소요되는 예산을 기재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핵심 분야별 과제 추진 예산 집행 계획인데요. 핵심 분야별로, 그리고 대과제별로 어떤 소과제가 얼마만의 금액을 집행할 것인가에 대한 총괄표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성과 창출을 위한 제도화 추진 계획입니다. 사업 운영의 제도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궁극적으로는 사업의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서 각 기관들은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을 텐데요. 그런 규정을 정비할 계획이 제대로 제시가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평가하는 내용입니다. 작성하실 때에는 관련 규정의 제정, 개정 계획에 대해서 기재를 해주시면 되고요. 필수 증빙 자료가 하나 있는데요. 참여주체별 사업 운영을 위한 관련 규정을 제정,
개정할 계획을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성과지표 평가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핵심 지표입니다. 핵심 지표 달성을 위해서 플랫폼에서 어떠한 노력을 할 것이며 그 내용이 그 노력이 구체적이고 타당하게 제시되었는지에 대해서 평가가 진행될 예정이고요. 두 번째는 자율지표 기준값과 연차별 목표 달성치가 타당하고 적정하게 설정되어 있는지 평가될 예정입니다. 작성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핵심 지표 달성 계획에 대해서 작성하실 때는 플랫폼의 노력과 구체적인 달성 계획을 적시해 주시면 되는데요. 플랫폼 핵심 지표는 이미 다 확정이 되어 있고요. 근데 다만 그 측정 방법, 핵심 지표의 측정 방법은 선정된 플랫폼을 대상으로 추후로 안내될 예정입니다. 이번에 작성하실 때에는 이 측정 방법과는 별개로 이 목표 달성을 위해서 어떻게 노력할 것인지에 대해서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자율지표 총괄표입니다. 플랫폼별로 5개 내외로 지표를 설정을 하시면 좋겠고요. 근데 지표 설정하실 때 너무 지엽적인로 설정하지 마시고 핵심 분야 수준에서 설정할 것을 권고해 드립니다. 보시면 지표명은 적으시면 되고요. 단위는 맞게 적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기준값은 올해 2020년도 현재 기준으로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성과지표를 설정을 하실 때 고려하실 사항은 단순 실적 지표가 아니라 사업의 궁극적인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로 설정을 해야 한다는 걸 좀 유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필수 증빙 자료가 있습니다. 각 지표별로 현재 값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것은 성과지표, 그 중에서도 개별 자율지표에 대한 세부 내역을 적는 난입니다. 보시면 다 아실 것 같고 특별히 말씀을 드리진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성과 확산 및 환류 방안에 대한 내용입니다. 평가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성과 도출을 위해서 어떻게 모니터링 할 것인지, 그리고 그 방법이 구체적이고 타당한지에 대해서 평가가 진행될 예정이고요. 그러면 도출된 성과가 계속 유지되고 확산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환류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가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평가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작성하실 때에는 평가 방향을 고려해서 작성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첫 번째 첨부 자료는 핵심 분야별 과제 세부 내역입니다. 핵심 분야별로 대과제, 소과제가 있는데 소과제를 작성해 주신 아니고요. 소과제 앞에서는 소과제 제목만 넣고 일괄적인 표를 만들었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소과제별로 세부적인 내용을 기재해 주시면 됩니다. 각 과제를 추진할 때 참여하는 기관이 어느 기관인지 주관기관, 협업기관을 구별해서 적어주시고 여기서 비고에는 참여하는 기관 중에서 그 대학교육혁신에 참여하는 대학의 대학명을 기재해 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 첨부 자료입니다. 사업 간 연계 세부 내역인데요. 앞에서 각각의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연계할 것인지에서 요약했던 표가 있었고요. 이 첨부 자료에서는 그 세부적인 내용을 적어 주시는 건데요. 요번에 지역혁신 사업에서의 추진하는 과제가 교육혁신에 해당하는 내용인지 과제 추진에 대한 핵심 분야 과제 추진에 대한 내용인지를 기재해 주시고 대학교육혁신이면 방안명, 과제 추진이면 과제명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여기서 참여 기관명을 기재하실 때에는 모든 기관명을 다 적는 것은 아니고 대학교육혁신에 참여하는 대학명을 기재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연계 방안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여기서 기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간 관계상 제가 신청 서식의 모든 내용을 다 말씀드리지 못하고 일부의 내용만 구두로 말씀드렸는데요. 보다 세밀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제 연구재단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는 연구객서 서식
을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4월 27일 날 사업 신청 의향서를 제출하신 그 플랫폼을 대상으로 5월 초에는 별도의 행정 컨설팅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것을 참고를 해주시고 제가 설명드린 것 뭐 부족해서 또는 그 이외에 여러 문의 사항이 있으실 수 있을 텐데요. 그럴 경우에는 연구재단으로 전화 주시거나 이메일 주시거나 문서로 주시거나 주시면 제가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